자, 그럼 요양병원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기평석 대한요양병원 협회장 연결돼 있습니다. 협회장님 나와 계시죠? 네, 기평탁입니다. 네, 가족분들이 여전히 비대면 면회 중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비대면 면회가 허용되고 있고요. 특수한 경우에만 대면 면회를 하고 있습니다. 임종을 앞둔 분이나 의식불명의 환자, 또 주치 판단에 정서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대면 면회를 하고 있습니다. 대면 네. 면회는 사정 보호구를 착용하고 대면 면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버이날을 하루 앞두고 있는데 면회 횟수는 좀 늘었습니까? 암만 해도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그 어르신들을 찾아뵙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지난해 3월부터 접촉 면회가 금지되고 있는 상황인데 때문에 1년 넘게 가족을 안아보지도 못하고 손을 잡아보지도 못하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아쉬운 마음을 좀 많이들 토로하실 것 같아요. 주로 어떤 얘기를 하시던가요? 이렇게 손을 한번 잡아보는 게 예. 굉장히 정서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접촉한다는 것 자체가 정서적으로는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게 비대면이어도 면회 인원도 정해져 있는 거죠? 현재 비대면은 면회의 인원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오셔도 예. 단지 이렇게 신체적 접촉이 안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희생도 가장 많고 또 고생하신 분들이 바로 요양병원이나 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분들일 텐데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드셨는지요? 작년 코로나가 확산이 됐을 때 예. 요양병원에서는 면회 자체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자식을 화상으로밖에 이렇게 대면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작년 하반기에 그 비대면 면회가 허용이 되면서 그나마 조금씩 소통이 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지난해보다는 상황이 조금은 나아졌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얼굴을 서로 맞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르신들은 굉장히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보고 싶은 가족을 마음껏 보지 못하는 게 가장 힘들 것 같은데 아무래도 백신 접종이 좀 본격화된다면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병원에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가 1차 백신 접종을 마무리하셨습니까? 대부분 75% 이상의 접종을 마치신 병원들이 대부분이라고 있습니다. 네,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77%가 접종을 마쳤거든요. 예. 그럼 접종 후에는 다들 괜찮으셨나요? 이게 큰 이상 반응은 없으셨나요? 어르신들의 부작용은 젊은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희 병원의 경우에도 부작용이 그 젊은 층에 비해서 네. 부작용이 적었습니다. 정부가 접종 완료자에 대해서 내놓은 인센티브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접촉 면회인데 이 부분을 기대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를 주로 좀 하시던가요? 2차 접종이 완료가 되면 예. 접촉 면회를 허용하겠다는 것이 지금 복지부의 방침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2차 접종을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쯤에는 접촉 면회가 좀 가능하게 될까요? 제 생각으로는 다음 달 중순쯤 되면 접촉 면회가 조금 허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입소자분들과 가족분들 기대감이 클 것 같은데 이게 면회객이랑 입원 환자 둘 중 어느 한쪽이라도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는 접촉 면회가 가능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2차 접종을 맞은 경우에는 거의 전염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네. 서로 접촉을 해도 서로 전염을 할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접종 면회를 하기 위해서 또
준비해야 할 부분도 상당히 적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떤 점들을 대비하고 계시는지요? 우선 접촉 면회를 한다 하더라도 일반 병실에서 하는 건 상당히 위험합니다. 왜 네. 그러냐면 그 병실에는 접종을 안 맞으신 어르신도 계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면회실에서 어떤 제한된 공간에서 면회를 해야 되고요. 면회를 할 때도 적어도 한쪽에서는 사정 보호를 착용하는 걸 권유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페이스 실드, 마스크, 에이티 가운, 글러브를 착용한 상태에서 한쪽이 글러브를 이 사정 보호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면회가 진행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은 만나더라도 마스크나 보호구는 착용을 해야 하고요. 접종 완료자는 주기적인 검사도 그럼 제외가 되는 건가요? 접종 완료자에 대한 그 검사 중단 여부는 향후 그 방역 당국과 방역 당국하고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네. 현재로서는 검사 주기가 상당히 그 2배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 어, 지금 예전에 일주일에 2회 했던 것을 그 일주일에 1회로 줄였고요. 그 네. 다음에 그 2주에 했던 일주일에 했던 그런 병원은 2주에 한 1회로 이렇게 그 검사를 그 늘렸는데 음. 2차 접종이 되면 이 부분도 더 보완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협회장님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 외에 또 가이드라인에 이 부분은 포함이 되면 좋겠다 하는 게 있을까요? 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병실 내에 면회가 아니라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꼭 그 다른 접종을 하지 않는 그런 분들을 보호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한 상태에서 면회를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백신을 맞았다고 코로나 감염이 안 되는 건 아니고 음. 단지 그 확률이 떨어지고 그 설사 감염이 됐다 하더라도 그 증상이 매우 그 낮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안전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네. 만에 하나의 상황에 대비해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협회장님 마지막으로요. 가족분들을 직접 만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내일 어버이날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게 있으신지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코로나를 직접 우리가 그 치료진들이 직접 받아들이고 사진을 찍어서 네. 보호자분들에게 전송해 드렸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아마 예. 다른 요양병원에서도 환자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작게나마 위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평석 대한요양병원 협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